네, 또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 또 뭐가 있으신가요? 네,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몸을 섞고 이렇게 네, 해서 외도를 했는데 네. 왜 꼭 내가 외도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내가 왜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배우자까지 꼭 치료를 해줘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소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 배우자가 외도를 했고, 딴 사람과 몸도 섞었는데, 나는 도저히 이 배우자랑 살 수 없는데, 내가 왜 치료를 받고, 상대는 왜 치료를 해줘야 되냐, 용서도 안 되고, 이미 끝난 거지, 이런 질문이 많다는 거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의 의견, 생각을 듣고 싶다는 거죠. 네, 자, 배우자 외도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몰랐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배우자 외도가 들통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어, 그, 그 상대 배우자는 상처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도를 알게 됨과 동시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면 남편, 부인이면 부인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다 부정 감정화 되면서 고통의 감정을 만들어서 뭐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정신적 고통을 갖게 되는 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그 직후부터 발생이 되었다는 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도를 한 배우자는 이제 관계 중독에 의해서 외도를 했다. 이렇게 이제 그 외도 상담에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관계 중독이 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많은 자료들을 찾으면서 오류가 좀 많이 발생을 하시는 거가, 관계 중독은 뭐 특정한 사람을 내가 좋아해서 중독이 된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대상을 좋아해서 중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독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건 어떤 조절 능력을 갖지만 중독이 된다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것을 자꾸 거기에 의존하게 되는 게 중독인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이제 사람 중에서도 이성에게 그게 만들어졌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외도를 할 때는 연애와 비스무리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내가 감정을 의존하기 위해선 상대에게 뭐 꼬시든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들든 그 과정들이 연애를 할 때 하는 거와 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외도가 발생이 되면 상대 배우자는 관계 중독을 가지고 있고, 외도를 한 상대의 배우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두 가지를 치료해서 부부가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관계 중독은 고통의 감정이 없습니다. 쾌락의 감정이 더 증폭이 돼 있어요. 절대 아프지 않거든요. 그런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된 나는, 내 자신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됐다면 엄청난 고통의 감정을 갖고 있어요. 자, 관계 중독은 자신은 안 힘들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다 파괴합니다. 그런데 관계 중독은 자기 자신의 심리를 파괴하고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형태로 가요. 분노와 상처와 고통의 감정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내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관계 중독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중에 무엇이 더 위험하냐? 그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더 위험해요. 관계 중독은 자신의 그 해결되지 않은 감정을 남들에게 의존하면서 사람들의 삶을 못 살게 하고 파괴하는 형태로 가요. 그래서 결국엔 자기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문제가 터질 때까지 그 치료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진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내 스스로의 심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반드시 심리 치료, 외도를 한 배우자가 나에게 뭐 상담을 가자, 뭐 먼저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뭐 함께 가려고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빨리 치료가 되어서 정상범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오늘 발생이 됐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이 돼요. 더 상태가 안 좋아지고요. 거기에서
내가 방어 기제가 가동을 하게 되면, 방어 기제는 내가 나를 지키려는 심리가 가동을 하게 되면 하나 두 개씩 내 나름대로의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즉 다른 여자와 다른 남자와 또는 다른 여자와 잔 사람과 몸을 섞은 사람과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도 하나의 기준이에요. 이런 기준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내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어떤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신념, 고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고집과 신념들이 나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어떤 행복하게 하고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더 강박적으로 만들고 더 힘들게 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되신 분들은 어떻게 치료가 되시느냐? 관계 중독과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부부들이 함께 오셔서, 그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 관계 중독이 있으신 분들은 자신의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시키고, 또 기억된 쾌락의 감정들을 치유해서 올바른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하고, 그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 고통의 감정을 치유하고 더불어서 그 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심리 체계를, 굉장히 심리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다시 복원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과거에 기억됐던 모든 상처들이 통합적으로 또 치료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게 되세요. 이걸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심리학적인 이론에 근거해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치료가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상처를 받으셨다면 어떤 나의 기준, 그러니까 어떻게 몸을 섞은 다른 사람과 내가 다시 살 수 있냐, 이런 어떤 그런 기준조차도 다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부부가 자신의 삶의 최고의 위기 속에서 상대 외도를 한 배우자는 외상후 관계 중독, 그 다음에 그 상처받은 나는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최대 어떤 위기 속에 빠져 있다는 그 의식을 하시고 반드시 그 치료를 받으시려는 의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외도를 한 배우자와 몸을 섞고 안 섞고는 나중 문제예요. 예, 지금은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